안녕하십니까. 작업치료사 유리대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화제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기기입니다. 연화제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작업치료사의 주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전기연화치료 혹은 ERD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화제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지금은 보험수가상 급여 항목이지만 예전에는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급여 항목이란 공단에서 치료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부담해 주는 것을 말하고, 비급여 항목이란 치료를 받는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화제알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는 의료법상 중추신경계 질환 등으로 인한 연화장애 환자에게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근하고 있는 작업치료사가 시행하고 이에 따른 장비와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업치료사에 한해 시행할 수 있으며 작업치료사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이 의미는 연화제알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는 발병일 기준으로 2년 미만인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한 환자는 연화제알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로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은 하루에 한 번, 입원 환자는 하루에 2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와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즉, 연화제알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장비와 공간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공간이야 각 병원마다 치료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장비는 무엇이냐? 연화제알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기기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에 대해 고시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연화제알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에 사용되는 기기는 연화제알 치료를 위해 연구, 개발되고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구비 급여 장비로 등록 절차를 거친 다음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식약처의 허가 승인을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기기는 총 9개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전기연화 치료를 위해서 바이탈스팀이라고 하는 기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거의 독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의 작업치료실도 바이탈스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국내 회사에서 기기를 만들어내었고, 이로 인해서 작업치료사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연화제알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작업치료사 입장에서 똑같은 치료비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어떤 기기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기마다 치료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오케이한 기기라고 한다면 기기마다 치료 효과의 차이는 그렇게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기마다 치료 효과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은 바로 해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치료비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어떤 기기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답이 바로 나오게 된 겁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기기를 구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의 주 거래업체에 연락을 하였고 기기의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바이탈스팀이라는 기기와 STF3300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보신 사진이 바이탈스팀과 STF3300의 실물입니다. 바이탈스팀은 수입을 해야 되는 기기로 가격은 약 500만원 중반입니다. STF3300은 국내 업체에서 개발이 되었고 가격은 약 300만원 중반입니다. 두 기기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드는 두 기기 모두 소모품입니다. 1회 사용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기기 모두 케이블의 경우 파손,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를 해야 되고 고장이 나지 않는다면 케이블 경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의 경우 치료사 혹은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이 될 수도 있으며 파손 유무의 빈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탈스팀보다 STF3300이 좀 더 기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휴대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이탈스팀은 건전지를 사용하고 STF3300은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드와 케이블의 가격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STF3300보다 바이탈스팀이 더 비쌉니다. 즉, 기계도 그렇고 케이블이든 패드든 모두 다 바이탈스팀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니는 병원에서 바이탈스팀을 조금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 메인보드가 나간다, 즉 고장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메인보드 수리비가 약 10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 STF3300은 한 3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탈스팀과 STF3300은 휴대성, 건전지를 사용할 것이냐, 충전을 하는 것이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기든 치료를 통한 치료비는 똑같습니다. 어떤 기기든 패드는 소모품입니다. 어떤 기기든 케이블의 사용, 그리고 파손, 고장 유무는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식약처와 공단에 등록된 기기이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기를 사용할 것인가? 바이탈스팀인가? STF3300인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작업치료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똑같은 치료비를 벌어다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더 저렴한 기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연화제약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는 의료법상 작업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입니다. 또한 작업치료실의 주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기기가 구비되어 있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있다면 작업치료사가 시행하는 다른 치료보다 꽤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연화제약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화제약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의 수익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상 연화제약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